어떤 분이 모습을 보일까요? 가장 먼저 유혜진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배우 김희선 씨, 차인표 씨, 진성규 씨, 그리고 한선아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이한 감독님이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네, 화사한 모습으로 지금 무대에 등장을 하셨는데, 달짝지근의 751령 오늘 그 첫 선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유혜진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가 엄청 오는데. 예, 여튼 그 달짝지근해에서 예, 달짝을 맡은 예, 저 치호 역을 맡은 유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달짝해진 예, 김희선 씨. 안녕하세요. 달짝지근해에서 일영이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인표 씨. 네, 반갑습니다. 달짝지근해에서 치호의 이복형, 석호 역을 맡은 차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달짝지근해에서 제가 회사 사장, 느끼한 맛을 맡은 병훈역의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아 씨. 네, 안녕하세요. 달짝지근해에서 솔직한 맛의 은숙 역을 맡은 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한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달짝지근해서 연출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했는데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신선도 100%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들이 달짝지근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달짝지근해 캐릭터 예고편 보신 후에 캐릭터 맛보기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소개봉, 중개봉, 대개봉을 앞두고 있는 달짝지근의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는데 어쩜 나레이션을 이렇게 알싸하면서도 예? 달짝하면 예,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나레이션은 또 처음 듣습니다. 예, 너무 멋진 나레이션을 직접 해주셨는데 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본격적으로 이 캐릭터들을 대표하는 물품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면서 캐릭터 맛보기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오 스틸 주시죠. 자, 치오의 스틸은 달달한 과자가 나왔습니다. 과자. 유혜진 씨, 이 캐릭터가 과자 연구원이라는 독특한 직업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첫 코믹 로맨스 도전입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예, 여튼 시나리오를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그래서 또 감독님하고도 완득이 때부터 이렇게 감독님 작품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튼 소감은 그냥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치오라는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자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아까도 보셨겠지만 집, 차, 연구소 이렇게 그런 늘 틀에 박힌 생활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치오한테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 일영 씨를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치오의 인생의 맛을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준 그녀가 바로 옆에 계신 희선 씨인데, 김희선 씨. 네, 두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네. 상대 역이 유혜진 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배우가 아니라 그냥 그 팬의 입장으로서 유희진 오빠의 첫 멜로? 코미디? 그치, 첫 코믹 로맨스. 코믹 로맨스? 네. 제가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고요. 예. 그래서 또 그 상대가, 네, 또 저여서 되게 탐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도 그 유혜진 씨의 첫 코믹 로맨스가 너무나 궁금했던 1인이었던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유혜진 씨는 상대 배역이 김희선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네, 진짜 제가 읽으면서 김희선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어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예. 근데 진짜요? 네. 이분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얘기했을 텐데. 예. 그런데 또 김희선 씨가 하면 진짜 찰떡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일영 역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찰떡 같은. 예.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일영은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물품을 한번 만나볼까요? 스틸 주시죠. 자, 일영의 물품은 핸들입니다. 핸들. 예. 정말 이 캐릭터 자체가 직진밖에 모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그런 일영인데, 이번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번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부각하고 싶으셨어요? 네, 일영이 성격하고 실제 제 성격하고 참 닮은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직진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좀 솔직한 편이어서, 예, 돌려 말할 줄 모르고, 그런 게 되게 일영이랑 비슷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일영을 연기하는데 딱히 막, 왜 웃어요? 너무 일영이어서 지금, 예. 그리고 좀, 저도 사실 좀, 솔직한 편이어서 일영도 맞아요. 그랬고, 그래서 일영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 좀 보여서, 네. 이번에는 그럼 뭐 캐릭터 분석을 뭐 이렇게 냉철하게 할 필요가 없이 원래 제 성격 그대로. 편하게. 네. 아니, 이한 감독님께 여쭐게요. 좀 전에 유해진 씨도 말씀을 하셨어요. 시나리오 읽으면서 이미, 이거 김희선 씨가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한 감독님은 어떤 면에서 김희선 씨를 캐스팅 하셨는지? 영화를 보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희선 배우님 하면 밝고 긍정의 에너지가 있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읽으면서 누구라도 이걸 희선 배우님이 맡으면 굉장히 잘 표현되겠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정말 일영의 옷을 찰떡같이 입은 김희선 씨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은 석호 스틸 만나보시죠. 금목걸이. 금붙이는 예전에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 차인표 씨, 정말, 2023년에 이제 금목걸이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차인표 씨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 실제 배우님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거친 인생을 산 치호의 형이죠. 석호 역할을 맡으셨어요. 어떠셨나요? 정반대 인물을 표현하셨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앉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어서 오늘 센터세요. 네, 저랑 김희선 씨랑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네, 우리가 커플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쪽이다. 예. 네. 난 석호. 네, 제가 맡은 석호 역할은 없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일단 염치가 없고요. 네, 매너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체면도 잘 차릴 줄 모르고, 네, 그런 역할입니다. 눈치도 없고. 네. 오랜만에 금붙이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던 시절에도 하셨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작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뭐 금붙이건 은붙이건 좀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요. 네. 이 영화 하자고 하는 순간에 바로 3초 만에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지도 않고. 예, 일단 유해진 씨, 김희선 씨 나오고 이한 감독님이 연출한다고 해서 어이구 이렇게 무조건이다. 좋은 작품에 같이 하게 돼서 네, 기쁘게 참여를 했죠.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차인표 씨의 선택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훈 스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스틸 주시죠. 금수저. 금수저가 대표 물품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회사 사장 역할입니다. 맞죠, 진성규 씨?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병훈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고속 승진을 한 줄 아는 그런 자아도취형 인물인데 어떻습니까? 본인과의 싱크로율. 저와의 싱크로율을 말하자면 거의 0%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전에 캐릭터 예고편 보니까 너무 착부시던데. 그래요? 예. 근데 첫 촬영부터 제가 감독님한테 이게 맞나요? 이게 진짜 느끼한가요?
이게 자아도취에 빠진 건가요? 약간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도 좀 표현해보지 않은 그런 느낌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Don't worry about that. Thank you. 예. 누가 봐도 나르시시스트로 보였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은숙 스틸 만나봅니다. 바나나 우유가 대표 물품입니다. 한선아 씨, 은숙을 대표하는 게 이제 바나나 우유인데 이게 은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은숙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나나 우유는 굉장히 은숙한테는 귀여운 소품으로 등장을 해요. 저의 첫 등장에 바나나 우유가 없었더라면 내가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요. 네, 아니 은숙이라는 캐릭터가 좀 뭐든지 이렇게 과몰입하고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캐고 뭐 이렇게 집요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막 몰입하는 인물인데 은숙이 어떤 처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좀 그 순간 빠져 있었던 소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이 은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 네. 가장 중점을 뒀나요? 은숙이가 나오는 매 장면마다 좀 은숙이답게 솔직하게 아주 발칙하게 재밌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또 선배님들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정말 찰떡 옷을 입은 그리고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거에만 집중하는 이번에 은숙을 또 선아 씨가 어떻게 표현해 주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5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5분이 다 캐릭터랑 작부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기본적으로 처음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캐릭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릭터 영화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의 매력 그게 안 보이면 이 영화는 밑에 대본이 있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네. 그게 안 보이면 이 영화는 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배우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캐릭터들이 잘 살았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 영화인 만큼 이 배우분들이 그 캐릭터로 분했을 때 더 정말 살아있는 영화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속의 배우분들 대표 물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제작 보고에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현장 분위기는 또 얼마나 화기애애했을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짝지근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작기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드디어 달짝지근해 현장을 볼 수 있는 신제품 테스팅 영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정말 맛있는 영화 달짝지근해 첫 번째 맛은 아주 유해진 맛, 유해진 맛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일단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스태프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와 배우분들끼리도 찰떡 호흡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유해진 씨 이번에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제가 이제 여쭤봤지만 코믹 로맨스 첫 도전이었어요. 새로운 장르를 유해진 씨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지금 유해진 씨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부분인데 어떠셨나요? 글쎄 뭐 새로운 장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여주시라기보다 뭐 그냥 해왔던 대로 그 역에 좀 빠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늘 해오셨던 것처럼 그 역할에 충실하셨는데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부분은 있는지?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건 치욕.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또 이 전작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치호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맛. 네. 예, 뭐 특별히 준비한 거는 없고 이제 이 서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좀 유쾌하고 조금 더 좀
따뜻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려고 좀 거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유쾌하고 따뜻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도 웃음꽃이 피었는데 관객들도 보면서 많이 웃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감독님께 여쭐게요. 그 정말 캐릭터 영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해진 씨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해요. 대한민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죠. 예, 유해진 배우님이. 예. 근데 특히나 저희 영화가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어떤 거기서 오는 페이소스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희노애락을 아주 그러니까 골고루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희노애락을 정말 골고루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 네네. 유해진 씨.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잘하시는 배우들은 꽤 많은 것 같지만 이걸 아주 균형 있게 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아주 좋았던 네. 유해진님입니다. 아, 네. 배우에 대한 우리 감독님의 깊은 신뢰와 믿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영상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달달해진 맛. 현장도 정말 달달했는데 김혜선 씨, 이 영상 보니까 또 그때 생각 막 나시죠? 그럼요. 네. 너무 좋았던 그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유해진 씨와 김희선 씨 이번에 처음으로 연기호흡을 맞추셨죠. 치호랑 일영은 보니까 일명 밥친구예요. 예, 일명 밥풀. 예, 카풀 아닌 밥풀로 이제 나오시는데 밥풀이었던 두 분이 인연이 점점 발전이 이제 됩니다. 이제 변화가 있는 그런 역할들인데 그렇게 계속 시기에 따라서 변화 있는 인물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대화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하는 게 좀 많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자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장면이 좀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서로 그 소통하려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소통의 노력이 있었고 김희선 씨는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촬영 중간에. 근데 이제 오빠가 또 저랑 하고 싶은 또 애드립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허락하에 둘이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자유롭게.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현장이. 네. 그런 그 신신들이 이어지면서 그 치호와 일영의 이제 관계도 이제 특별하게 인연이 되는 것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달달한 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로 친해지지 않으면 그 연기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색할 수 네. 있죠. 네. 그런데 달달한 씬을 찍을 때 사실 제일 많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 씬은 정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훅 지나가요. 예. 영화를 보실 때에도 되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정말 달달. 정말 달달해진 말. 예. 달달해지게, 네. 그러면 그 표정 지금 표정도 너무 달달해요. 김희선 씨,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 달달. 한번 해주세요. 자, 달달. 달달해진 맛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영화의 부제가 달짝지근의 7510이잖아요. 이게 혹시 두 분의 이름을 가리키는 건지 알고 계셨나요? 이거 진짜 저는 마지막 촬영 때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촬영하는데 저희가 무슨 가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스포라고 지금.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7510이 써있길래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7호하고 치우고 그리고 일령이고. 전 성도
숫자도 2일형이에요. 숫자로 다 표현이 되는 표현이 이름인데. 되는. 네, 그래서 저렇게 751령을 썼나 봐요. 두 분은 정말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 7510. 네. 이 완벽한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런가 하면 차인표 씨와 또 김희선 씨도 인연이 있죠. 2007년 앙드레긴 패션쇼를 함께 하시고 두 분 마지막 엔딩 장면 하셨죠? 함께 하시고 난 이후에 작품으로 처음 만나신 네. 거예요. 차인표 씨 기억나세요? 네, 고 앙드레김 선생님 네. 패션쇼에서 네, 몇 네. 번 같이 했어요, 그죠? 네. 오늘 약간 의상도 그때 의상 비슷하게 그러네요. 입으셨는데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김희선 씨와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 15년 만에 네, 맞아요. 만난 거네요. 어떠셨나요? 두 분의 호흡? 뭐 딱히 호흡이랄 게 없었어요. 네. 그 김희선 씨는 이제 유해진 씨랑 굉장히 호흡이 좋았고 또 유해진 씨랑 진성규 씨는 원래 호흡이 유해 진성규. 네. 그쵸. 원래 유해 좋고, 진성규. 저는 이제 한선아 씨랑 좀 호흡이 좋았고 그리고 그 유기견이 한 마리 나와요. 네. 그 유기견이랑 호흡이 좋았습니다. 일영과는 지금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네요. 네, 일령한테는 제가 못할 짓을 많이 해요. 네. 저는 연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봤지만 여성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역할은 거칠게. 처음인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많은 그동안에 다양한 필모를 갖고 계시지만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런가 하면 유해진 씨와 차인표 씨도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나요? 형제로 나오셨는데, 유해진 씨. 네, 밝혀둘 거는 뭐 이복 형제입니다. 자꾸 어떻게 형제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저랑 형제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유해 진성규. 그냥 우리는 한 배고. 오늘 굉장히 복잡한 가족 관계를 만나고 계시는데요. 예. 근데 늘 저는 근데 메이킹 영상에도 나오지만 되게 그 젠틀하세요. 너무 젠틀하시죠. 늘 그 네. 젠틀하신데, 예, 그 배역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연기자이시지만, 근데 여튼 그냥 원래 그냥 백수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예, 근데 좋았습니다. 사실은 유해진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네, 네. 저희 동료 연기자지만 사실은 이제 뭐 좀 연기가 막히고 이럴 때 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저도 또 도움이 되게 받은 게 많고요. 이게 예. 찐형제 케미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아니, 계속 이복 형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자, 진성규 씨와 한선아 씨. 서로 호흡을 맞추신 장면 많으셨죠? 네. 왜냐면 이게 또 강력 스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스포 없이 두 분의 이 색다른 케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케미는? 자, 한 분씩. 재미는 이 달짝지근의 영화 일영과 치효를 위한 약간의 불쏘시개 같은 불쏘시개. 불쏘시개 같은 케미다. 오, 네. 확 오는데요, 느낌이. 선아 씨는? 저희, 네,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정말, 이 굵고 짧게 저희가 나가거든요? 치고 빠지는. 네, 아주 쫀득쫀득, 찰떡궁합 같은 케미가 있습니다. 쫀득쫀득한 불쏘시개. 네.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요리할 때 맛있는 맛이 나기 위해서, 네, 달짝지근한 맛이 나기 위해서 두 분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마지막 영상 궁금해진 맛입니다. 감독님, 완득이 증인을 통해서 밝고 따뜻한 인생 영화 장인으로 불리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는 밝고 따뜻한데 거기 웃기기까지 한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달짝지근에 연출하신 소감 좀 여쭐게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후반 작업을 뭐 코로나 덕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한 편에 속했는데 그렇게 오래 하면서
지치지 않은, 안 지쳤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테지만, 후반 작업하면서 이렇게, 좀 즐거워하면서 작업한 작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바둑,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둑 계속 보는데도 안 질리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볼 때마다 느낌은 조금씩 틀리고, 뭐 우려하는 지점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런 작품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 버라이어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더 다른 맛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자, 이번 달짝지근에는 섬세한 인물의 이제 감정이나 디테일한 배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연출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재밌는 영화를, 그러니까 연출 의도도 재미고 관객들에게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가 아주 일관되게 재밌는 영화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그런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재밌는 영화였는데 하면서 욕심이 조금 생긴 건 그래도 동시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미에서 재미 플러스 공감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네. 또 잘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기 유해준 씨는 감독님이 말씀만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역시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림이 애쓴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얘기를 해도 말하는 나도 이상하고 막 이런데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아니, 전 너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말씀을 감독님이 잘해주셔갖고.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웃으신 거예요? 아이, 그러면 더 웃으실 수 있게 제가 더 정리할 걸 그랬어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웃는지. 아까 메이킹에도 나왔는데 사실 제 현장에서 별명이 치오였습니다. 치오 캐릭터랑 많이 닮았다고. 아니, 왜냐면 김희선 씨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닮았다고. 근데 응. 진짜 그만큼 되게 순수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치오라는 인물이 되게 순수한 인물이거든요. 순수하죠. 예. 예. 지켜주고 싶은. 네네. 근데 딱 그러세요. 진짜 감독님이. 예. 그러니까 완득이라든지 네. 증인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오빠 생각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마 아닌가 그 싶어요. 이번 네. 작품도 그 감독님의 그 따뜻함이 확실히 묻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예, 따뜻한 작품.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배우분들도 감독님과 처음 호흡을 맞추신 건데, 선아 씨 어떠셨나요? 감독님과의 호흡?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이 정말 현장에서 편안한 그 기운이 가만히 계셔도 이렇게 뿜어져 나오시거든요. 따뜻한 기운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뭔가 그냥 저절로 의지가 되고, 그리고 뭔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뭔가 이렇게 다 안아줄 것만 같은 그 포용해주시는 뭔가 그런 에너지가 있으셔서 덕분에 전 더 촬영에 잘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성규 씨는 어떠셨어요? 이한 감독님과. 네, 저도 딱 이런 느낌이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두 배역은 영화 분량에서는 되게 좀 작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많이 촬영장에 있는 배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 그 촬영장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따뜻하고 하게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근데 그 중심에 감독님이 늘 딱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에너지는 감독님으로부터 나왔다. 네. 차인표 씨. 네, 우리 이한 감독님은 외유내강. 왜요, 내가? 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드럽고 선한 웃음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강한 또 마음도 있고 고집도 있으시고 네. 필요하죠. 예. 필요한 거는 끝까지 네. 만들어내시고 네, 그랬던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 얼굴 색깔이 분명히 하얗게 시작해서 지금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예, 어쩔 수- 한 진짜 분은 어쩔 수 없네. 이제 김희선 씨랑 유해진 씨도 남았는데, 네, 김희선 씨. 네,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는지? 근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두 치호와 같이 이렇게 촬영장에 있는 느낌? 네, 방금 치호랑 연기를 하고 모니터를 할 땐 또 다른 치호랑 같이 모니터를 하는 느낌. 아, 정말 좋네요. 네, 순수 그 자체시고요. 아까 또 차인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집도 있으셔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신뢰가 가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감독님만 믿고 또 네, 그렇게 일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유혜진 씨. 예, 저는 아까 막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게 진짜 순수하시고, 예. 그 현장의 분위기는 제일 윗사람이 감독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저는 이 현장이 너무 좋았었어요. 여러모로. 참, 모처럼 너무 편하기도 하고 즐거운 촬영장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아마 했던 영화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영향이 되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네, 그 감독님의 따뜻함이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될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짝지근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벌써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새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김희선 배우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영화로서는 오랜만에 극장 관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두 번째 질문은 감독님과 배우들 중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좀 여름 대작들이 대기 중인데 이 사이에서 달짝지근해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몇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김희선 씨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려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촬영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네 다른 OTT 현장도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고 해서 막 촬영장의 그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사실 저 필름 세대거든요. 그런 아주 네 그런 게 바뀐 거 말고는 촬영 현장이나 뭐 그런 네 오랜만에 영화를 해서 좀 긴장되긴 하고 모든 작품을 할 때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제일 배우들한테는 힘든데요. 영화는 또 색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심판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오랜만에 영화를 했는데 어떨까라는 사람들이 더 궁금한가 떨리는 마음이 있죠. 예. 그래서 훨씬 더 떨리는데 그래도 옆에 이렇게 든든한 배우님과 감독님이 계셔서 그래도 약간 네, 다 묻어가려고요. 네. 늘,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작품마다 정말 계속 인생 연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 김희선 씨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재평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대전의 영화들 중에 달짝지근해를 꼭 봐야 하는 이유,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네. 색깔이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화는 개인적으로 감독이기 이전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극장에 여러 가지 취향의 영화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 영화는 유일하게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저는 안 블록버스터라서 좋아요. 안 블록버스터. 다 블록버스터고. 네,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런 다양성 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좀 아기자기한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첨언해 주실 분이 안 계시면,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의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한선아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은 이제 앞에 나온 말들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감독님 전작들이 로맨스물이 아닙니다. 뭔가 완득이는 브로맨스물이긴 하지만, 완득이나 증인 모두 로맨스물이 아닌데, 그리고 아까 차인표 씨께서 감독님께서 약간 고집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로맨스물 연출하시면서 좀 어떤 점을 고집을 내셨는지,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선아 씨는 이제 창밖은 겨울이라는 영화에서 뭔가 정적인 모습 보여주시면서 좀 재발견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다시 우리가 알던 원래 그 밝은 모습, 유쾌한 모습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연기 온도차 그런 점에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 이번에 로맨스 고집 어떤 걸 부르셨나요? 그냥 고집을 부렸다면 딱 한 가지 캐릭터들의 감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컷들도 포기하고 뭐 어떤 다른 요소들도 뭐 아깝긴 하지만 뭐 그럴 정도로 배우들 캐릭터의 감정이 깨지는 순간 이 영화가 승부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지키는 거에 대한 고집을 계속 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인물들의 감정. 네, 기대해 주시고요. 한선아 씨, 또 다시 밝은 캐릭터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감, 온도차. 예. 그 정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쾌활한 연기를 할 때나, 어쨌든 그 인물이 가진 분위기나 어떤 상황이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걸 좀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쾌활한 연기를 할 때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한번 스타트가 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이 또 재밌게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또 그걸 거침없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또 다른 온도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함께 만들어간 그런 신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번에는 중앙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도 어쨌든 로맨틱 코미디라는 도전이 아니실까 싶었어요. 관객에게 재미를 주는 영화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이 코미디에 더 이렇게 뭔가 연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한선아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저희 작품은 천사가 많은가 봐요라고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게 인상이 깊었어요. 좀 최고의 천사는 누구셨는지 선배님들의 미담 궁금하고, 같이 불쏘시개 케미를 보여주셨다는 진성규 배우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차인표 배우님께서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6, 7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쓰셨다는 말씀이 등장했는데, 좀 어떤 부분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차인표 씨께 먼저 여쭤볼까요? 6, 7장 비하인드를 쓰셨다는? 이제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중간 부분부터 탁 보여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전사를 좀 써봤어요. 네, 그래서 전사를 써서 이제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답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감독님이랑 상의를 했었죠. 네. 역시 또 소설가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또 그 전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차인표 씨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아 씨? 네. 예. 천사가 많다. 네. 우리 작품에는. 그 중에 가장 모두가 천사였겠으나 지금 기억에 남는. 아까 저희가 현장 분위기 어땠냐고 여쭤봐 주셨잖아요. 감독님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으니 제일 대장 천사이신 것 같고요. 대장 천사. 네, 덕분에 저희도 날개를 달고 그 상공 위에 올라가서 네. 오늘은 어디에 두고 왔어요, 날개? 저요? 예. 여기 있어요. 있어요. 제가 시야가 안 보이는 시야였나봐요. 예. 근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전 김희선 선배님께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선배님이랑 첫 촬영할 때가 되게 더운 날 바깥에서 스포할 뻔. 머리를 거칠게 만나는 씬이 있었는데, 되게 저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설레임 반 걱정 반이었는데, 선배님께서 너무 나이스하게 해주셔서 첫 번째 천사를 만났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진성규 선배님도, 차인표 선배님도, 또 유해진 선배님도 같이 호흡해 주실 때마다 아이디어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다 천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성규 씨도 좀 얹어주시죠. 모두가 천사였습니다. 에블바리 엔젤이었습니다. 에브리바디 엔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진성규 씨의 눈이 정말 너무 천사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사진 찍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죠. 그 코믹 로맨스를 연출하게 된 계기. 네, 재미죠, 뭐. 재밌는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재밌는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재밌는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살면서, 영화 하면서 제일 큰 모험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냥 던져보고, 배우분들을 믿고 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줘서,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재미있는 작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우리 감독님에게도 모험과 도전이었다는 얘기,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이랑 김희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이제 유해진 배우의 이제 첫 코믹 로맨스라는 면에서 이 영화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해진표 코믹 로맨스는 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김희선 배우님은 이제 아까 앞에서 팬으로서 이제 유해진 배우님의 첫 코믹 로맨스 상대 자리가 좀 탐났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애드립 얘기는 잠깐 해주셨는데 좀 달달한 장면들 함께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 유해진표 코믹 로맨스. 우리 혜진 배우님의 모든 작품을 거의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때마다 보여주는 연기는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혜진 배우님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맞추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치오라는 캐릭터와 시너지가 굉장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도 너무, 보통 분들은, 아까 애드립도 있지만, 애드립도 물론 있지만, 애드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예를 들면 씬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씬이 의도하는 말을 살릴지 끝까지 고민하고 현장에 오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졌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의도가 살아났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 좀 자신이 있거든요. 이제, 혜진님은 좀 이렇게 두근두근 하시나 본데, 그런 면에서는 전 아주 자신을 가지고 있고, 보시는 분들도, 치오라는 캐릭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해낼 줄 아는 배우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치오의 역할, 그런 코믹 로맨스, 유해진표 코믹 로맨스, 자신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김희선 씨, 사실 로코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김희선 씨, 매 작품마다 재발견뿐만이 아니라 로코 여왕으로서 이번에 유해진 씨와의 달달한 씬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많은 씬을 오빠가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씬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오빠에 대한 제 느낌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첫 촬영이 그 촬영 여건상 제가 캐피탈 콜센터 직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피탈에서 찍는 씬을 사실 몰아서 찍잖아요. 근데 그렇게 몰아서 찍는데 촬영이 없으셨어요. 네. 근데 저 첫 촬영이라고 응원차 또 자전거를 타고
네, 그것도 이틀이나 와주셨어요. 오. 근데 저는 사실 오빠를 못 본 상태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미팅을 하고 촬영이 들어가고 저 첫 촬영 날 또 저를 응원해 주러. 응원해 주시러 촬영장에 와갖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그건 너무 감동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왜 왔냐면 저랑 전화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 전화 맞춰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래서, 물론 쫓겨났어요. 왜냐면 오디오 물린다고 나가 있어요. 아, 그 얘기는 안 하셨어야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네, 촬영장에서 벗어난 먼 데서 전화로 직접 해주시려고. 사실, 네, 그거를 직접 전화를 해서 저랑 대사를 같이 맞춰주시고, 이래서 전 첫 촬영부터 정말 오빠랑 처음 한 건 아니지만 행복하게 벌써부터 첫 촬영 때 이미 오빠랑 뭐 달달한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네. 정말 너란 남자. 유해진 씨. 이미 코믹 로맨스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날개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오늘? 이수야, 매니저. 자, 이렇게 해서, 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고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이한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그 기자 시사회 때 봐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선아 씨. 네,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채비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약간 허기지실 텐데 꼭 끝나고 점심 챙겨 드시고요. 저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렇게 감독님과 함께 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성규 씨. 네, 이렇게 저희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좋은 기사, 좋은 글들 많이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인표 씨. 네, 2023년 대한민국은 연예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저출산, 인구 절벽.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애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안에 잠자고 있는 연애의 DNA를 깨울 달짝지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김희선 씨. 네. 여러분들 단짠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네, 달고 짠맛이 다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극장에서 네,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해진 씨. 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영화 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잘 나왔다기보다 그냥 현장이 되게 좋았고 뭐 성심성의껏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기자시사 보러 오시더라도 그냥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그래야지 이제 한국 영화가 좀 많이 힘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